10년 전에 굴욕을 우연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직장의 외압으로 퇴직한 노인이 복수의 기회를 잡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마 먹다 목이 막혔을 때 마시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연이 오늘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재만은 커다란 손을 내밀어 헌 장갑을 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리를 굽히는 순간 등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죠. 66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친구 부탁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이재만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랜 친구 박상철은 몸이 아파 폐지 수거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죠. 한때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폐지를 줍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입가에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서 올라타세요.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되죠. 운전석에서 김 기사가 재촉했어요. 이재만은 폐지 수거차 조수석에 올라탔죠. 낡은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돌아요? 평화건설 본사부터 시작해서 인근 사무실 몇 군데 돌 겁니다. 서류 정리를 많이 해서 폐지가 꽤 나와요. 평화건설. 이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이재만의 몸은 굳어졌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회사였죠. 그 회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재만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가을빛 하늘이 더욱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평화건설 본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묘하게 쿵쾅거렸죠. 10년 만에 다시 보는 건물은 더 웅장해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안내했어요. 지하 2층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세요. 오늘 서류 정리가 있어서 폐지가 많습니다. 이재만은 엘리베이터에서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파인 주름, 흰 수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죠. 지하 쓰레기 처리장은 냄새가 심했습니다. 파쇄기 옆에는 종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기 종이들 트럭에 싣는 거 도와주세요. 이재만은 종이 더미 앞으로 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이 종이를 움직이자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무심코 그것들을 주었죠. 파쇄되지 않은 종이였습니다. 빛바랜 계약서와 결제 서류가 보였어요. 시선이 한 서류 아래쪽 도장에 멈췄습니다. 붉은색 도장 위에 선명한 글씨가 있었죠. 정도윤 상무 승인. 이재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정도윤. 그 이름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하청업체 담합 의혹을 조사하다 발견한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이름은 바꿨을 줄 알았는데 그 오만함은 그대로군. 주위를 살피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만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10년 전 묻어둔 진실이 폐지 더미 속에서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종이들을 자세히 살피며 차에 실었어요. 미묘한 불안감과 묘한 흥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아직 몰랐죠. 하지만 폐지 더미에서 발견한 정도윤의 이름은 지워졌던 존재감을 다시 일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돌아왔을 때 이재만은 이미 모든 종이를 실었어요. 다시 조수석에 올라탈 때 가슴속 주머니에는 과거와 연결된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폐지 수거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이재만의 새로운 여정도 시작되었죠. 이재만은 폐지 수거차가 다음 장소로 향하는 동안
안주머니에 넣어둔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10년 전으로 빠르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당시 50대 중반의 이재만은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살피고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하청업체 담합 의혹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뭔가 이상해. 이제만은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중얼거렸어요. 평화건설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몇몇 하청업체들이 번갈아가며 낙찰받는 형태였죠. 가격도 시장가보다 항상 높았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또 다른 서류 더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내부 결제 문서에서 그의 눈이 멈췄어요. 하청업체 선정, 내부 검토 전략 기획팀 정도윤 대리 검토 완료. 이제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략 기획팀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차상 이례적이었어요. 게다가 정도윤은 회장의 아들이었죠. 더 깊이 파고든 이제만은 몇몇 하청업체 대표들과 정도윤이 만난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이거야.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큰 사건을 발견한 흥분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평화건설 조사건에서 중요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팀장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팀장은 이제만의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도 관심이 많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이틀 후, 이제만은 국장실로 호출됐어요. 그가 들어가자 국장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자신을 평화건설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이제만 조사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건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변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어요. 실질적인 위법 요소가 약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절차상 문제만 있었을 뿐이니까요.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조정으로 마무리하자고. 그 사람 이름은 문서에 남기지 마세요. 불필요한 오해만 생길 뿐이니. 이제만은 얼어붙었어요. 분명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었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분명한 증거가. 증거라고? 넌 그저 정황만 본 거야. 대기업 회장 아들 이름을 함부로 적어 넣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나? 이제만은 말문이 막혔어요. 국장의 눈빛에서 그는 더 이상의 반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조사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제만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핵심 자료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도윤의 이름이 있던 내부 결제 문서도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그는 인사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지방사무소로 발령 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제만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더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자리로 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붓펜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썼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비리를 덮는 조직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만은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어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공직 생활은 끝이 났죠.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그는 폐지를 줍는 사람이 되어 다시 평화건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이재만은 매주 목요일마다 평화건설을 방문했습니다. 폐지 수거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10년 전 미완의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폐지 수거차는 평화건설 앞에 멈췄어요. 이재만이 내리자 멀리서 사람들의 소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앞에는 작은 시위대가 모여 있었죠. 평화건설 매각 반대합니다. 하청업체 생존권 보장하라. 현수막에는 외자, 유치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재만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요즘 회사가 외국 자본에 팔린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정도윤 상무가 주도하는 거라던데 하청업체들은 다 잘린다고 난리입니다.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정도윤. 이재만의 귀에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죠. 오히려 더 대담해진 것 같았어요. 지하 쓰레기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재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불의를 목격하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죠. 처리장에 도착하자 전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쓰레기통들이 넘쳐났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버린 것 같았죠. 오늘 특별히 많네요. 김 기사가 말했어요. 이사회가 어제 있었대요. 서류 정리를 많이 했나 봐요. 이재만은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분류하면서 그는 의식적으로 서류들을 훑어보았어요. 대부분은 무의미한 일상 문서였죠. 그러다 한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찢어진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꺼낸 종이들은 자재 입찰표였어요. 입찰 마감일이 겨우 이틀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었죠. 그리고 몇몇 항목은 선명한 펜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었어요. 입찰 가격이 처음에는 더 낮았다가 나중에 높게 수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재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분명 이상한 거였죠. 그 옆에는 미공개 도장이 찍힌 보고서 몇 장이 손상된 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평화건설의 해외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낯설었죠. 펠콘 인베스트먼트 합작 투자 계획안. 이재만은 주위를 살폈어요. 김 기사는 멀리서 다른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서류들을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죠.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재만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다이어리였죠. 그는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낡은 볼펜으로 그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듯 꼼꼼하게 적었죠. 2025년 4월 17일 평화건설 폐지통에서 자재 입찰표 원본과 미공개 보고서 발견. 입찰가 임의 수정 흔적 있음. 10년 전 사건과 유사. 계약서 위조. 내부품의 생략 정황 있음. 정도윤 상무외자 유치 명목으로 회사 매각 추진 중. 펠콘 인베스트먼트와 연관 있는 것으로 보임. 펜을 내려놓고 이재만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죠. 10년 전 그의 존엄성은 쓰레기 봉투보다 가볍게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만은 주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했어요. 새로운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이재만은 평화건설의 지하층에서 혼자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 기사는 다른 건물로 이동했고 그는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죠. 지하 복도는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는 것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이재만은 폐지 분류 작업에 집중하며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재만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그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이었죠. 정도윤. 나이가 들어 약간 살이 찌고 머리가 조금 희끗해졌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오만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재만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도윤이 바로 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라? 정도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재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정도윤의 눈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공정 위에 있던. 정도윤은 놀란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정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이재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저 폐지를 묶는 작업을 계속했죠. 정도윤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의 값비싼 구두가 이재만 옆에 쓰레기 봉투를 가볍게 찼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며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미안해요. 실수였어. 정도윤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름 지운다고 인생까지 지우면 안 되죠.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네요. 그 말에 이재만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몸 안에 오래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사람보다 쓰레기가 낫다는 걸 다시 배우네요. 정도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일부는 이재만의 손과 발에 튀었죠. 이런 또 실수를. 정도윤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나저나 이 근처는 CCTV 사각지대인 거 알아요?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목격자가 없을 텐데. 이재만은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은 손을 무릎에 문질렀어요. 아팠지만 그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죠. 그는 정도윤과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변한 게 없군요. 이재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정도윤의 비웃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이재만을 평가하듯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폐지나 열심히 주어요, 영감님. 정도윤은 등을 돌려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재만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손에서는 따끔거리는 통증이 계속됐지만 그의 눈빛은 더 강해졌죠. 이재만은 무릎을 굽혀 흩어진 종이들을 다시 모았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주었죠. 그 종이 조각들처럼 그는 진실의 파편들을 모아 언젠가 완전한 그림을 완성할 것이었어요. 이재만의 작은 원룸 벽면은 온통 종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는 한 달 동안 평화건설에서 수집한 모든 문서, 조각을 이곳에 붙여두었습니다. 형광색 스티커와 빨간 실로 연결된 종이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죠. 밤이 깊어갔지만 이제만은 잠들 생각이 없었어요.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돋보기를 들고 문서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손에 남은 화상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펠콘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가 핵심이야. 이제만은 중얼거렸어요.
그가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정도윤은 이 외국 투자회사를 통해 평화건설을 헐값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을 강제로 정리하고 자산 가치를 낮춘 뒤 매각하는 계획이었죠. 이재만은 피로한 눈을 비볐어요. 10년 전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했고 규모도 컸죠. 그는 다이어리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증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평화건설에 도착한 이재만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모여 소곤거렸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누군가 함께 올라탔어요. 이재만 선생님 맞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중년의 남성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관리팀장 서진우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건물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났어요. 서진우는 초조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공정위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10년 전 그 사건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이 회사에 있었죠. 이재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진우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도윤 상무가 이사회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가짜 회계 보고서와 자산평가서 모두 조작됐어요.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거죠. 이재만은 놀란 눈으로 서진우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서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10년 전엔 침묵했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날 오후 이재만이 사무실동 폐지를 수거하던 중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재만 씨, 맞죠? 저는 유다연입니다. 회장님 비서죠. 이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다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윤 상무님이 회장님께 보여드리지 않은 자료들이에요. 펠콘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주주 명단도 있습니다. 정도윤 상무님이 우에 투자한 흔적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다연은 USB를 이재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덮은 것들 여기 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이재만은 USB를 꽉 쥐었어요. 유다연의 눈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그날 밤 이재만의 방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벽에 더해졌고 실마리가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죠. 이번에는 정도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재만은 다이어리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정의를 되찾을 시간이다. 평화건설 본사 15층 이사회 회의실. 넓은 원형 테이블 주위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회의실 안에는 10명의 이사진과 정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사회에서는 2가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도윤은 자료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첫째, 펠콘 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외자 유치안. 둘째, 하청업체 통폐합안입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회의실 문 옆에 앉아있던 정문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 안건 서류 하나를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합시다. 정도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장님? 정문호는 시계를 바라보더니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이재만이 마른 체구로 서 있었죠. 흰 셔츠에 낡은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왜 이사회에 외부인이 들어옵니까? 정문호가 손을 들어 정도윤을 저지했어요. 이재만 전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이네. 내가 초대했어. 이재만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10년 동안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묵직했습니다. 그는 정도윤과 정면으로 마주섰죠. 10년 전 당신 이름을 빼려다 내가 사라졌죠. 이번엔 그 이름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사회 테이블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재만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복원된 계약서, 자재 담합 정황 자료, 미공개 보고서들이었죠. 이 문서들은 평화건설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10년 전 하청업체 담합과 현재 진행 중인 회사 헐값 매각의 증거들이에요. 이재만은 정문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정도윤 상무는 펠콘 인베스트먼트의 비밀 주주입니다. 자신의 회사를 자신에게 팔아넘기려는 거죠. 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모함입니다. 이 노인네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재만은 USB를 꺼냈습니다. 유다연 비서의 증언과 내부 자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유다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정도윤 상무님의 지시로 숨겨왔던 문서들입니다. 더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건 다 음모야. 회사를 살리려는 내 노력을 방해하는 거라고. 정문호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10년 전에도 내가 널 지켜줬지. 아들이니까 실수했을 거라고 믿어서. 이사들은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정도윤의 오만했던 표정이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편은 없었죠. 이재만은 마지막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숨겨진 이름에 책임을 물을 시간이에요.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정도윤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10년간 쌓아 올린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정도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다 뭐가 어쨌다는 건지.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죠?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은 모두 정문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년 전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정문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다고 믿었다. 근데 지금도 변명만 하는 걸 보니 그땐 어려서가 아니라 그냥 못돼서였구나. 정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평화건설을. 그만. 정문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내가 회사를 위했다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고.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호는 이재만을 바라봤어요. 이재만 선생,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재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폐지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가 아니었다면 정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10년의 무게로 구부러진 듯 했어요. 이 사회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정도윤 상무는 즉시 직위해제입니다. 관련 증거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이재만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경비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이재만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평화건설 비리를 다루고 있었어요. 평화건설 상무 회사 헐값 매각 시도 혐의, 10년 전 하청 비리도 재조명, 검찰, 정도윤 상무 출국 금지 조치. 이재만은 조용히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의 작은 원룸벽에 붙어 있던 종이들은 이제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10년의 의문이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죠. 그는 평소처럼 폐지 수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김 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일하러 나오셨어요? 뉴스 봤는데. 그 사건이. 이재만은 미소를 지으며 폐지차에 올라탔습니다. 햇빛이 그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정리 끝났지. 아니,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폐지 수거차는 평소와 같이 거리를 달렸어요. 하지만 이재만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워 모은 종이 조각들이 결국 정의를 되찾아준 것이었죠. 저 멀리 검찰청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도윤이 수갑을 찬 채 소환되는 모습이 뉴스 생중계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어요. 현재 시각 오전 10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도윤이 수갑을 찬 채 내렸어요. 한때 당당했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 순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묘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재만은 작은 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뉴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정문호 회장이 사내 방송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저는 오늘 평화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아들의 잘못을 막지 못한 책임, 회사의 불법을 눈감아준 책임, 모두 제게 있습니다. 이재만은 정문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조용한 사과와 함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유다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작은 화분과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기는 그녀에게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선택한 그 순간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유다연은 평화건설의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한 중소협력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새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급여, 줄어든 혜택,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진실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후의 삶은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이재만의 집.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평화건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첫 번째 문서 조각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윤 상무 승인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비쳐 빛났어요. 이제만은 그 옆에 있는 다른 문서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화상의 흔적은 남았지만 그것은 이제 그에게 승리의 증표와도 같았죠. 마지막 조각을 붙이며 이제만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폐지 수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실은 파쇄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는 가끔 폐지차를 타고 돌아온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우연한 만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그 모든 여정이 이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정리되었어요. 이제만은 창가에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갔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파쇄되지 않은 진실이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